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많아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지역 농민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광산구 갑과 서구울 예비 후보 가운데 본선에 진출할 최종 1인을 확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후보자를 광주 전체 지역 8곳, 전남 일부 지역 8곳에서 확정했습니다. 평생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이홍길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비가 내리고 구름 낀 날이 많아 햇빛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전남 지역의 농가들은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참 수확을 해야 하는데 담양에서는 딸기를 다 버리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담양 주산리의 한 딸기 농가입니다. 초록빛 잎사귀 아래 딸기가 대롱대롱 맺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곰팡이가 슬어 과실이 물렀거나 과형이 울퉁불퉁합니다. 큰 줄기마다 딸기가 7개가량 열리는데 내다 팔 수 있는 건 1개 정도입니다. 먹을 수 없게 된 딸기입니다. 이렇게 농장 곳곳에는 버려진 딸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 밭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이현술 씨는 농업 재해라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47년 농사 지었는데 10일 동안 햇빛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 일이고 수확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제 막막을 따름이죠 지금. 인근의 다른 농가. 수확기에 접어든 빨간 딸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생겨 다 없앤 겁니다. 남은 어린 딸기도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양 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귀농 3년차 기훈범 씨는 딸기밭 2,000제곱미터 전부 이렇다며 지난달 운영비 450만 원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량 지금 수확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대출을 받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라도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딸기뿐 아니라 멜론과 장미도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과일이 제대로 맺히지 않거나 과일의 형태나 모양 이상, 곰팡이 발생 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가 재해로 인정되려면 일조량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등과 같이 피해가 즉시 확인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피해 품목과 규모, 각 지역의 일조량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봄의 시작 3월답게 나름 포근하겠지만 오늘 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안개마저 짙게 끼어서 오늘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가시거리 80m까지 좁혀져 있고요. 나주와 한평에서도 100에서 15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30mm에 달하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70km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한낮 기온은 14도로 예보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4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이분 또한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게 올해 광주 교육 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광주가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또 인재가 지역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지방화 시대의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나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우리 광주시 전체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자기들이 원하는 학과에 모두가 다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우리 지역에 있는 특별히 공사 같은 경우에 연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더 나은 이 취업률을 올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이고요. 특별히 지역과 연계해서 촘촘한 돌봄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우리 지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디지털 기반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AI 기업에 우리 지역의 인재를 길러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광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번 학기부터 늘봄 학교가 시행되잖아요.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인가요? 늘봄 학교는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해왔고요. 기존에는 우리 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방과후 돌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46개의 학교에서 무상 방과후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자 없는 돌봄 학교를 시행을 해서 거의 대기자 없이 지역의 30개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 돌봄을 해왔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돌봄과 방과후를 연결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방과후와 돌봄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1학기 때부터 저희는 32개 학교가 시범 실시하고요. 2024년도 2학기 때부터는 이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이 늘봄 학교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 중 하나가 방학 중 무상급식인데요. 사실 지금 좀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방학 중 무상급식은 실제적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 중에 학교에 나온 돌봄 대상 아이들에게 따뜻한 학교에서 밥을 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좀 무상으로 지원해 줘 보겠다라고 하는 중식 제공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자들하고 조금 더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중식을 제공하되 관계자들에게 가능하면 수고를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위탁급식으로 저희가 한 21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네. 무상 중식이 제공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관련해서도 좀 시교육청이 주관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대한교육기관은 저희가 일단은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질관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하고 저희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함께 좀 분담을 해보자 해서 교육청이 65 그리고 시청이 35 해서 올해 15억을 저희 교육청은 책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으나 학교 밖에 있으나 즉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모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에게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운영비 그리고 대안학교에 필요로 하는 학습 기자재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급식비까지 새롭게 책정해서 우리 아이들을 모두의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새 학기 시작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그리고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력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특별히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할 거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독서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병원형 위센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마음 아픈 아이들, 심리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아이들에게 보다 더 충실한 지원을 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프로그램은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이나 모두 다 일부는 설레기도 하고 일부는 또 떨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미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모든 주제에 따라서 전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도 좋을 만큼 충분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새 학교에 와서 신나고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말씀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이정선 교육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홍길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고 이홍길 전 이사장은 전남 한평 출신으로 1960년 광주고 재학 당시 반독재 운동 4.19 시위에 참여했고 전남대 학생 시절은 물론 교수 재직 당시에도 각종 민주운동에 참여해 해직됐습니다. 이후 1980년 이 전 이사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위한 전남도청 수습위원으로 참여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 순천시가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유명 제작사가 순천으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순천이 꿈꾸는 K 디즈니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와 유미의 세포들 제작사로 알려진 문화 콘텐츠 기업 로커스. 서울 강남구가 본사인데 순천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로커스는 순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본사 이전을 포함해 1,600억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점을 여기로 옮기는 거고 본사를 옮기는 거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여기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커스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있는 국제스티센터에 스튜디오와 업무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원 관련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건물 전체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을 넘어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축으로 K 디즈니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 협약이 산업의 중심을 잡아줄 이른바 앵커 기업 유치에 첫 발을 디뎠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할 겁니다. 순천은 전라남도와 함께 월트 디즈니 본사와 픽사 스튜디오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면서 제공을 할 것이고 앞으로 수도권 유망 기업들을 지역으로 당겨와야 하는 만큼 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건 과제로 남았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손잡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 신청서를 곧 접수하고 지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 중대 사고 역시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한 어업인들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서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 고영권 씨. 조업을 나간 선박에서 밤사이 무슨 사고라도 벌어지지 않을지 매일 가슴을 졸입니다. 선원들에게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선박 상태를 여러 번 점검해도 바다의 조업 환경은 수시로 변해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양 어선에 비해서는 특별 변수가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배 출항을 못할 정도로의 마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5인 이상의 어업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 제조업과 달리 어업은 영세업체들이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모두 700여 건.
이 중 사망과 실종으로 이어진 중대재해는 20건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해양수산부와 수협 측도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어업인들의 걱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없는 영세한 어업장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을 문서로 남겨놓는 서류 작업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내가 얼만큼 보고 얼만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막막했죠. 한 척당 100페이지나 하면 되는데 수적이거나 세적인 사람들은 300페이지를 해야 된다. 수협과 지자체 등은 중대재해법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어업인들은 육지와 바다의 여건이 다른 만큼 중대재해법도 해상 상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광산구 갑과 서구을 등 광주 2개 선거구의 경선을 진행합니다. 박균택, 이용빈 예비후보가 맞붙은 광산구 갑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절반씩을 반영한 경선이 진행되고 7일부터 이틀간은 김경만, 김광진, 양부남 예비후보가 경쟁하는 서구을에서 100% 지역민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 진출 후보를 확정합니다. 서구 갑과 전남 지역 단수 공천이 결정된 곳을 제외한 8개 선거구의 경선은 다음 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에 나설 광주 전체 지역과 전남 일부 지역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광주 동남갑 강현구, 동남을 박은식, 서구갑 하원식, 광산갑 김정현, 광산을 안태욱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최근 서구을 김윤, 북구갑 김정명, 북구을 양종화 후보의 단수 추천을 결정했습니다. 또 전남 지역은 나주, 화순, 김종훈 등 10곳 가운데 8곳의 선거구 후보의 단수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권양엽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순신대교 보수 비용 등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도 59호선을 연장하고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충곤 나주 화순 민주당 예비후보는 산업전선에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 신기술의 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전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해 인구 70만 명의 이순신 특례시로 만들고 그 전에 새 도시 경전철을 연결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 동의의 수준을 전체에서 90%로 낮추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가 조건인 주민 동의율은 애초에 3분의 2였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00%로 높였다가 이를 다시 낮추려 하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월의 한 마을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나붙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미 태양광 3개 단지가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자재는 이미 사업 부지 인근 휴게소 공터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 사업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 부지에는 평탄화 작업이 끝났고 설비가 들어갈 콘크리트 바닥도 타설이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이장 정혜천 씨 가구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정 씨는 이 태양광 부지가 전 이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에 넓은 인맥이 있는 전 이장의 뜻을 거스르면 불이익이 생길 걸 두려워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준 것이라며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한 결과 반대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없어도 될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 마을에. 지금 그런 걸 하냐. 그것도 외지인이 들어와서 그걸 다 하게끔 만드는지. 하지만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 씨의 반대에도 태양광 사업 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00m 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라는 조항이 90% 동의로 바뀌는데
14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정 씨가 반대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 씨는 조례안 개정에는 전 이장과 군의원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원래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는 걸로 만들어졌다가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생기자 전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 지역 태양광 사업지는 대부분 반경 500m 안에 9가구 이하가 거주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90% 이상 동의를 받으려면 결국 모든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례를 개정해도 수혜를 보는 업체는 이 마을에 들어오려는 업체를 포함해 몇 곳 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사업자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편익을 바라는 단 한 가구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식으로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고 해당 이장과의 친분은 결코 작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금속을 깎을 수 있어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는 초정밀 공작 기계를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부산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수출 국가를 위조하는 등 각종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업체 창고입니다. 부산세관 조사관들이 내부로 들어가니 커다란 기계들이 줄지어 전시돼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금속을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는 공작 기계입니다. 항공 우주 산업뿐 아니라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쓰이다 보니 정부는 러시아로의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붙잡힌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은 이 기계들을 러시아에 몰래 내다 팔았습니다.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판매한 것만 98대, 155억 원 상당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지속하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공작기계도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중고 공작기계를 고쳐 국내에 팔아오던 이들 부자는 2020년부터 수출에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각국의 대러 수출 제재로 러시아에서 공작기계 수요가 크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성능 낮은 공작기계라고 모델명을 조작하거나 중국을 통해 밀수출을 이어갔습니다. 범행은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한다고 대구 세관에 신고한 뒤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 경유지인 러시아에 도착하면 현지 딜러들과 짜고 기계를 빼돌렸습니다. 그 수출 다른 나라에서 운송되는 거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통제하는 게 어렵죠. 선화증권에 그대로 써져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걸로 인식을 하죠. 부산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 인삼은 약용작물로 인기가 높지만 최소 4년 이상 재배해야 하는 데다 종자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한데 인삼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생산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삼밭이 불볕 더위에 타들어갑니다. 해가림 시설이 있지만 땅 위로 올라온 줄기와 잎이 말라버렸습니다. 재배 기간이 긴 인삼은 폭염과 혹한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작물보다 막대합니다. 우리 농사꾼들은요, 고온 피해하면 아주 거기에 대한 아주 나쁜 그런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주 고온에 강한 그런 신품종을 보급을 해서. 인삼도 신품종 개발과 생산 확대가 시급하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4년을 키워 얻을 수 있는 인삼 씨앗이 4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농가에서 직접 씨를 받아 심는 자가 채종을 계속하다 보니 품질 균일성이 떨어지고 기후 변화에도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직 배양을 인삼에 접목해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생산량과 생존율을 높이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종자에 씨눈이 많이 생기도록 유도한 뒤 배양 과정을 거쳐 모종을 생산하는 방식인데 종자를 얻는 기간은 3년이나 앞당겨지고 생산량은 40배, 생존율도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조직 배양 기술은 종자 하나에서 인삼식물체 40개를 1년 만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품종을 농가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수익성도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인삼 재배 농가는 크게 줄었고 생산액도 대폭 감소한 상황.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이 고려 인삼의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봄의 시작 3월답게 날은 포근하겠지만 오늘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안개마저 짙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무안의 가시거리 80m까지 좁혀져 있고요. 나주와 한평에서도 100에서 15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늘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30mm에 달하는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시속 70km 이상의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13도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기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